네, 뭐 윤석열 대통령이 저희 앞서 뭐 얘기를 나눴지만 전 정부를 언급하면서 정면 비판이 좀 거세지고 있죠. 그러니까 탁현민 전 비서관이 어김없이 등장했습니다. SNS에요. 이렇게 사라진 청와대 로고를 부활을 한 건데요. 그러면서 뭐 문재인 정부의 가치, 그리고 국가가 지향할 가치 이런 것들을 좀 언급을 하면서 옛 청와대 로고를 부활시키면서 이렇게 SNS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구자무 차장님, 네. 지금 시점에 문재인 정부 로고, 청와대 로고를 이렇게 강조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네. 저는 이제 탁현민 비서관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렇게 참전을 결정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이 전직 그 비서관으로서 뭐 간헐적으로 한 번씩 이제 언급을 했지만 지금부터는 윤석열 정부와 그 비판하거나 비평하는 데 앞장을 서겠다. 그래서 이 윤석열 정부 비판하는 여론 지지층에게 자신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던지겠다라는 어떤 신호탄을 쏘았다고 보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대통령실의 위치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까지는 이제 청와대에 이 대통령실이 위치해 있으면서 청와대 로고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윤석열 정부는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기면서 대통령실 로고를 좀 바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로고만으로도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어떤 차별성을 부각시킬 수 있기 때문에 뭐 홍보의 전문가라고 알려져 있는 탁현민 비서관이 청와대 로고를 사용해서 현 정부와 어떤 이제 비판의 전면에 서겠다 이런 신호탄을 저렇게 내세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탁현민 비서관의 전 비서관의 국정은 1+1은 2처럼 단순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은 이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의원들과의 연찬회에서 야권에 대한 비판을 한 데 대한 반박 성격입니다. 일단 윤 대통령 목소리 먼저 듣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그러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제 이런 세력들하고 우리가 또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네, 서정훈 변호사님, 지금 이 윤 대통령의 발언 이후에 이 문재인 전 대통령, 잊혀지고 싶다고 했던 문 전 대통령까지 목소리를 내면서 이 전 정부 인사들이 조금씩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모습이거든요. 이 모습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이제 저 대통령 청와대요 로고가 있었잖아요. 이런 게 그 공무원 완전히 자격을 참칭하는 겁니다. 본인에게 청와대 아무 권력 이미 집권 5년이 끝났는데 집권 7년 차다 이러면서 대통령실 로고가 있었는 거 이거는 이제 저는 참칭하는 이런 게 범죄행위다 이렇게 보이고요. 지금 이게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것처럼 단순한 게 아니다. 뭐 이런 게 궤변을 들어놓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진짜 말씀의 본뜻은 뭡니까? 1 더하기 1이 2라는 게 진리고 그게 과학이고 팩트인데 이걸 이렇게 굳이 100이라고 우기는 괴담 세력, 가짜뉴스 세력, 선전선동하는 이런 세력을 비판한 거 아닙니까? 뭐 국정이 1 더하기 1이 2처럼 단순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흙은 흙이고 검은 거는 검고 흰 거는 희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 거죠. 그럼 이게 1 더하기 1은 2인데 100이라고 우기는 세력을 비판하니까 저는 탁현민 이분이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대통령실을 참칭해가지고 이런 게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래 봅니다. 네, 장윤주 변호사님, 뭐 어쨌거나 전 정부 비공식 브리핑이라는 그런 칭호를 붙이긴 했지만 이게 민주당이라는 당에서 내놓는 논평이 있고요, 이 입장이 있는데 이게 별도로 이렇게 탁현민 전 비서관이 이렇게 내놓는 거는 뭐 어떤 현행 민주당과는 좀 다른 그런 입장을 밝히기 위해서일까요? 좀 어떻게 보이세요? 사실 탁현민 전 비서관의 뭐 의도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는 뭐 저희가 알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앞서 이제 서 변호사님께서 뭐 정부를 지금 참칭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참칭하는 범죄로 보기에는 이것을 보고 우리 뭐 국민들께서 속을 가능성이 있어야 과연 참칭의 고의가 있다라고 볼 텐데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풍자의 영역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탁현민 전 비서관이 하고 싶은 말은 자꾸만 현 정부가 문재인 정부 탓, 전 정부 탓을 하는 부분, 그 부분들을 지금 풍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해악적인 요소를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는 것,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 이런 의도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탁현민 전 비서관의 저런 어떻게 보면 뭐 문서 형식의
이야기들이 지금 국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이 방송 중에서도 다루게 되는 것, 이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것 자체가 저는 전 정부를 탓하고 있는 현 정부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 정부가 자꾸만 문재인 정부 탓을 하고 책임을 미루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도 정말 우스갯소리로 문재인 정권 집권 7년 차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농담처럼 나오는데 이게 그냥 웃고만 넘어가기는 참 씁쓸한 현상이 된 것은 분명하거든요. 집권 여당이 그리고 현 정부가 조금 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탁현민 전 비서관의 이런 이야기는 자연히 힘이 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히려 지금 민주당의 상황 때문에 탁현민 전 비서관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열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네.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가 없었다라면 그리고 단식이라는 극단적인 정치 선택을 할 만큼 코너에 몰리지 않았더라면 아마 전 정부 인사들이 다시 전면에 나설 일은 없었을 겁니다. 새로운 야당 대표를 중심으로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똘똘 뭉쳐서 아마 힘을 하나로 모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당대표직을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만 민주당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리더십은 굉장히 약화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법 리스크가 내년 총선 전에 어떻게 현실화될지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고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정부 인사, 특히 탁현민으로 대표되는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들이 이제 정치 전면에 나서서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것이고요. 또 지금은 잠잠합니다만 미국에서 귀국한 이낙연 전 대표도 앞으로 이 활동 반경을 좀 넓혀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과거 전 정부에 있었던 친문 세력, 그다음에 호남을 중심으로 한 이낙연 세력 이렇게 한 지붕 세 가족으로 자신들의 어떤 활동 영역을 넓히기 위한 이 공천 경쟁이 좀 돌입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